최근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방역과 더불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나라는 한국에서 마스크를 공항에 기증하자 안내판에 한글을 도입했습니다.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은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과테말라 유일의 국제공항 라아루로라 공항에 한글 안내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고 20일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내 출입국 심사, 세관 탑승구, 수함을 찾는 곳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 160여 개에 기존 스페인어, 영어와 함께 한글이 적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출입국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장소 17곳에 한글 견본도 부착됐습니다. 현재 한국 대사관은 공항 표지판에 과테말라 공용어인 스페인어와 영어와 더불어 한글이 나란히 표기된 것이 한글과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북미에서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글이 제3언어로 단독 표기된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과테말라는 스페인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이며 영어는 잘 통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항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도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스페인어를 모르는 경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입국 거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스페인어를 하나도 못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며 재빨리 통역관이나 현지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외계어나 다름없는 한글을 표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인정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자국의 국가 수도 중심에 있는 유일한 공항에 한글 안내판을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아루로라 공항은 연 300만 명 가량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코로나19로 폐쇄됐다 지난 18일부터 민항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글 표기 작업을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되며 한국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과테말라를 오가는 우리 국민의 공항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테말라에는 5,000명가량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1만여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민간공항청과 협의해 한글 표기를 성사시킨 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과테말라에 공항 분야 연수를 제공한 것이나 최근 공항에 마스크를 기증한 것 등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이카오 회원국 14개국의 고위급, 국장급 인사를 초청하여 교통정책 전략관리 연수를 실시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카메룬,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 국토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이카오 회원국의 국장급 인사를 초청하여 고위급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교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전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각종 노하우와 국가별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남미 국가 중에는 과테말라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에 공항 한글 표기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과테말라 대사관의 노력이 돋보이며 일 좀 하는 대사관으로도 인정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은 일부의 대사관 직원이 각종 추행을 비롯해 국제무대에서 망신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과테말라 대사관은 현지에서 한국 알리기에 힘쓰며 교과서에 한국 내용을 대폭 실었다는 것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하기에는 미국과 유럽 등에 관련된 내용조차 몇 줄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관련한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편성된 모습이 나오며 한국 소개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과테말라 대사관의 노력으로 과테말라 교과서에는 올해 3월부터 흥부 놀부, 단군 신화 등 한국 관련된 내용이 대폭 수록되었습니다. 새학기부터 과테말라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흥부 놀부와 별주부전, 단군 신화 등과 같은 한국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은 올해 3월부터 배포되는 과테말라 국정교과서와 민간교과서 23종에 총 64쪽에 걸쳐 한국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에선 전체 초등학교의 85%, 중학교의 40%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중학교 자연과학 국정교과서에는 한국의 개호와 한글, 한복, 한식, 한국 경제 발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현지 최대 민간 교과서 출판사인 산티아나의 중학교 교과서에도 한국에 대한 최신 정보가 대거 추가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고 세계적인 전자회사와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철도 서비스를 갖췄다는 내용 등을 소개해 경제기술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티아나의 중학교 의사소통과 언어 교과서는 영화 부분에 한국 영화를 따로 소개하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과테말라 초중등학생 2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같은 교과서 개편에는 과테말라 대사관이 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 속에서 현지 교육부와 출판사에 한국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노력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과테말라 교과서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한국 전쟁 후 빈곤 등 과거사 위주였는데 이번에 긍정적인 내용이 대폭 수록돼 과테말라 학생들이 오늘날의 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테말라 교육부도 한국 전래동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효와 우애, 권선징악 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감사를 표시했다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특히 산티아나 출판사는 과테말라뿐 아니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도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성과가 다른 중미 국가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홍석화 주 과테말라 대사는 인근 국가에도 교과서를 많이 보급해 중미 학생들이 한국을 더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당시 일부 네티즌들에게 고위 공무원들의 외유성 현지 방문에 골프 접대나 하며 현지 자국민들에게 푸대접으로 도마에 오르던 대사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하는 대사관의 면모를 보였다며 극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한국 대사관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나라를 돕는 동시에 한국 알리기에 힘쓰는데요.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GDP가 연간 400달러에 불과한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입니다. 특히 교육 여건이 열악해 공립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개인 교과서가 없고 교사만 교과서를 갖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과 내용을 칠판에 쓰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교사와 학생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교과서들을 대부분 프랑스 등으로부터 기증받는 만큼 교과서가 프랑스어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이 작년 10월부터 마다가스카르 교육부와 교과서를 공동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작년 12월 23일 초판 3,400부 인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교과서는 마다가스카르 언어인 말라가시어로 집필됐으며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대표적인 전래동화가 각각 10편씩 담겼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임상우 대사는 지방 출장에서 현지 학교들을 많이 방문했는데 자국어인 말라가시어로 된 교재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말라가시어로 된 전래동화 교재를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대사관으로 인해 아이들은 자국어로 된 자신들의 교과서를 처음 갖게 됐으며 더불어 한국의 별주분연이나 흥부와 놀부, 한식, 한글 등 한국 문화 및 한국의 경제발전 이야기도 배우게 됐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처럼 순수하게 자국의 문화를 전달하면서 돕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자국 문화를 강요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은 1대1로를 통해 아프리카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아프리카의 학교도 지으면서 아프리카를 가장 많이 돕는 나라라고 홍보하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지어진 학교에서 아프리카의 초등학생들에게 중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며 중국어로 제대로 암기를 못해 노래를 못 부를 경우 벌을 받는 모습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도 막대한 중국의 자금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학교를 지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패키지로 중국어 선생님이 반드시 고용되어 자국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상당수의 학생들은 시진핑 사상을 학습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국제적인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제국주의가 꼭 전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며 아프리카의 중국 사상 강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대1로는 결국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빠뜨려 그 나라의 도움이 아닌 파멸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도움을 주면서도 자국의 좋은 문화도 전파하는 상생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나라들의 도움을 주면서 인정받아 한글도 공항에 표기되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8일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는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떠들어대는 자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라며 앞으로 북한이 지속적인 추가 도발을 할 것임을 시사하였는데요. 현재 북한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으며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북한의 발표를 남측은 신중하게 대해야 할 것이라며 날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 쓰레기들의 서식지인 남조선 땅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통하여 현재 북한이 당장이라도 한국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듯이 말하였죠. 또한 그들은 지난 17일 비무장지대 DMZ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 GP에 병력을 다시 투입시키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음 날인 18일 서부 전선의 북한 GP에서 북한군이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모습이 관측되어 이러한 북한의 으름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지피를 모두 파괴하기로 결정하여 동년 11월 남북 측 모두 지피를 폭파시킨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북한은 이러한 남북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고 급진적으로 나오는 것에는 북한은 금방이라도 한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한국을 윽박질러 겁먹게 하고 앞으로 진행될 남북 간의 대화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이번에 북한이 자행한 도발은 오히려 북한의 지부만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에 집중했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북한이 남측을 대상으로 보인 무력 시위 중 가장 메인 이벤트 격으로 선보인 공작입니다. 남북의 소통 창구가 되며 오직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만으로 지어진 건물을 폭탄을 이용해 한순간에 폭파시켜버린다면 그 어떤 행위보다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겠죠. 하지만 막상 건물이 폭파되고 난 후 이것을 본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은 북한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방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기 딴에는 빈틈없는 방법으로 건물을 폭파시켰을 텐데 건물이 파되기는커녕 1분만 폭파된 채 여전히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도 10일 밤 남한 당국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부장은 11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자기가 한 말과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고 무능했기 때문에 북남 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면서 평가절하했다. 권정군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14일 오후 담화를 내고 외교부가 북미 대화의 초석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며 조미 사이의 문제, 핵 문제에 있어 눈알 신분도 안 되는 남조선 당국이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치는데 참 어이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24시간 동안 3차례나 담화를 쏟아내며 우리 정부 입장에 즉각 대응하고 있는 것은 남측에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대북 저자세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북측 문제 제기에 호응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한 수순대로 가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최고 지도자를 비난한 전단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 속내에는 북미 협상의 장기 교착에 대한 불만과 대북 제재의 틀을 뛰어넘지 못하는 남측 정부에 대한 실망, 코로나19 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내부 결속 필요성 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내외에 걸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남측을 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고 문 대통령의 기대 미국과의 핵협상에 나섰음에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누적된 실망감과 배신감이 폭발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북미 협상을 외면하자 약한 고리인 남측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올해 김 위원장은 약속했던 경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지만 대북 제재는 그대로이고 코로나19까지 불거지면서 내부 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체제 불신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위기감도 북한이 강경 모드로 선회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사안들을 모두 위로 돌리겠다고 경고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까지 철거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쌓아온 남북관계의 성과물도 빛이 발하게 됐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상황 타개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좌회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 통일부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차두현 박사는 북한이 아래와 같은 군사 도발을 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SA 재무장 2018년 10월 1일부로 철수했던 화기 및 탄약 재반입과 북한 측경비 인력의 무장 강화, NLL 의도적 월선 서해안 조업 기간을 이용 중국 어선이나 북한 어선 통제를 명목으로 NLL 월선, 비무장지대 GP 철거 지역에 임시 가설물 설치, 군사분 개선 및 NLL 인근 전력 대폭 증강 개성, 금강산 지역의 병력 재증강 수준이 아닌 MDL과 NLL 인근의 북한 군부대 전반에 대한 무기 및 인력 증강, 군사합의 금지 내용 적극적 위반 9.10 남북군사합의서에서 금지한 군사분 개선 5km 이내 포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재개,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호신 덮개 제거, 호문 재개방 등 우리 측에 직접적 파급 영향을 미치는 군사 행동 실시 MDL 및 NLL 지역 포사격 훈련, 대북 전단에 대한 사격을 빙자해 흑한두나 장해가 우리 지역에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행위, 우리 GP에 대한 사격 등 우리에 대한 명백한 도발 NLL 우리 지역의 선박이나 영토에 대한 포격, 어뢰를 이용한 선박 공격, 우리 민간 선박 납포 등. 차 연구위원은 북한이 군사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시에 기존에 해왔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과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공개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 재개와 같은 조치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오는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 기간까지는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이다. 한반도를 넘어 강경 기조를 급격히 확대할 경우 자칫 선거를 앞둔 미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두현 박사는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대남 인식과 대남 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대화와 교류, 협력을 지속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제든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